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술술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해도 나쁜 일로 돌아오고 한 번의 결정이 큰 불행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잘 살려면 이런 사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지입니다. 오늘은 잘 살려면 무조건 멀리해야 할 사람의 유형 3가지, 그리고 대처법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해준 것만 기억하고 받은 건 기억 못하는 사람.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 패턴 속에서 많이 무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억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해준 것만 기억하고 받은 것은 잊어버리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것은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흘려듣거나 자기 생각을 하다 상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상대방의 호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해준 것에는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상대방이 해준 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다거나 때론 자기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해준 것은 쉽게 잊고 기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내면이 천박한 사람입니다. 마인드가 저렴한 사람들은 자신이 해준 티끌만큼의 호의를 태산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번 샀던 3,000원짜리 커피는 평생 기억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받았던 몇백만 원의 호의는 기억 저편으로 날려버립니다. 받은 것은 흘려버리고 자신이 해준 것만 차곡차곡 기억해 놓으니 자신은 해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했다는 억울함이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큰 갈등을 빚거나 관계에서 손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해준 작은 호의는 부풀려 말하고 받은 호의는 축소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곤 합니다. 처음엔 화가 나다가도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잘못했나 생각하게 되고 상대에게 사과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깁니다. 이렇게 내면이 천박한 사람은 되도록 빨리 알아보고 가능한 내 주위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우리는 큰 감정적 비용을 치르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가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이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들과의 만남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또 다른 것에서 어떤 불만을 쌓아두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줘도 불만, 안 줘도 불만이라면 차라리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책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의 모든 재산은 여동생에게 돌아갔고 여동생은 언니에게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매라고는 하지만 더 이상
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힘겹게 홀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를 차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재산이라곤 적은 월급이 고작이어서 당연히 거절했지만 동생은 울며 불며 신세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움직이지 않자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자신도 의지할 곳이 없어 언니에게 부탁하는 거라며 언니가 어려움에 빠졌다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어? 가족 아니야? 라는 말을 던집니다. 그 순간 언니는 공포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도 가족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언니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게도 다시 가족이 생기는 거야 라는 생각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언니는 가족의 사랑도 얻지 못했고 여동생은 가게가 아니라 자신의 사치 생활에 돈을 써버렸습니다. 혈육으로 얽힌 관계, 특히 가족 관계는 돈으로 메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니의 약한 마음을 이용한 것, 즉 가족을 빙자한 정서적 협박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 상대의 말에 죄책감이 밀려온다면 그 부분이 바로 마음의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입니다. 관계나 정에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양심 없는 인간은 어딜 가나 꼭 있습니다.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입으며 편의를 봐줬더니 오히려 만만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악용합니다. 착하고 여린 마음은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감정 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만회하겠다는 생각보다 상대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 그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동정심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이나 정보에 대한 경계를 넘는 행동을 자주 보이며 상대방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석하거나 왜곡합니다.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결정을 재촉하는 사람.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사람들이 빨리 결정 내리라고 압력을 줄수록 오히려 결심을 늦추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서둘러 결정된 것보다 확실하고 신중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더욱 가치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결심을 바꾸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중요한 결심을 할 때 잠을 푹 자라고 권한 이유는 판단이나 제안을 고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재촉하는 사람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무언가를 파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사람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을 재촉해서 특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현혹해서 사기치려는 사람도 이런 유형이고 정말 급한 일로 찾아오는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재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하고 분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재촉에 의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인해 미래에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재촉에 절대 휘말리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잘 살려면 무조건 멀리 해야 할 사람 유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전해드린 얘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